먹을거리가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 그런데 영양실조가 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피로, 당신의 영양 상태를 점검하라. 영양실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영양실조에 밥 잘 먹는데. 쉴 틈 없이 먹는 현대인.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일까? 쑥쑥 빠지는 느낌이, 근육이 빠진다는 느낌.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고. 원인을 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가볍게 넘긴 영양 문제. 어느 날 큰 병으로 찾아온다. 누가 나 나오라고 그러면 누가? 나가보려고. 누가? 아무도 없잖아. 영양실조가 문제다. 병원에 가도 진단이 잘 안 되거나 진단이 되더라도 병원 치료를 잘 듣지 않거나 그렇다면 뜻밖의 원인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현대 영양실조의 해법을 알아본다. 제작팀은 영양실조의 대표 증상, 즉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하게 줄었거나 식욕이 줄어 걱정인 시청자들의 사연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개선이 시급한 3분을 선정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5kg 이상 줄어든 적이 있다. 나는 식욕이 없어서 남들에 비해 아주 조금 먹는다. 영양실조의 흔한 증상들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체중이 5kg 이상 줄어든 적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5질문 모두에 해당되고 당뇨약을 복용 중인 이종숙 씨. 팔같이 갈라지고 벗겨진 부분이 생겼다. 네, 생겼습니다. 4가지 질문에 해당되고 체중이 10kg 줄어든 한영호 씨.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 네, 자주 필요한 것 같아요. 고지혈증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인 박경훈 씨. 그런데 이런 증상이 영양실조 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정된 3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종숙 씨. 혼자 일하다 보니 본인 식사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만들고 남은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피곤해서 입맛도 별로 없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딱 한 가지 입맛에 맞는 거 딱 갖고 와서 하나 하고 딱 먹게 돼요.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체중이 5kg 줄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대신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것,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비오틴. 눈에 좋다는 것, 관절에 좋다는 것,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까지 하루에 10가지 넘게 먹습니다. 사놓고 아직 뜯지도 못한 상자가 더 많습니다. 이게 건강이 조금 없다 보니까. 이거 전체 다 해서 얼마치예요? 한 250만 원. 250만 원? 네. 밥은 제대로 못 먹지만 건강식품을 나름대로 챙겨서 먹는데도 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자꾸 감소가 되고 빠지는지. 10kg 정도 체중이 줄었다는 한영호 씨. 오후 2시인데 술을 마십니다. 술병 크기는 대용량 페트병. 이게 5병이거든요. 금액도 약 40% 정도가 절약이 돼요. 안주도 거의 필요 없어
그때그때 집에 있는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요즘 술을 매일 마시는 편이라 이틀이면 소주 페트병 하나를 다 비웁니다. 지금 술이 거의 식사 대용인 상태인 거가 맞나요? 지금으로선 거의 그렇죠. 그런다 그래서 뭐 술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지금 동생이 형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반찬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도 사다 주고 이러는데 형식적인 거지 크게 손은 안 가요. 얘는 술술 넘어가니까. 원래 뭐든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지만 얼마 전부터는 아예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한 10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병원 가서 거의 반 종합 검진을 받아봤죠. 병원 검진에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박경훈 씨도 최근 1년간 10kg 넘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내가 봐도 이렇게 막 쇄골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이런 게 막 보이고. 틀니를 맞춘 이후로 식사량이 예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들 집에 임시로 와 있다 보니 주방 환경도 편하지 않습니다. 약 때문에 억지로 먹을 뿐입니다. 밥만 드시는 거예요?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도 그냥 저한테는 이게 단이 딱 좋아요. 그냥 저한테는. 먹기도 적게 먹는데 당뇨 합병증이 올까 봐 육류는 거의 먹지 않는다는 박경훈 씨. 체중이 많이 줄어 당뇨 외에도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전에 먹고 이건 저녁에 요거 하나. 혹시 내 몸에 무슨 속에 이제 겉으로는 모르겠으나 이제 속에 무슨 또 기능이 뭐가 잘못된 게 있나 그냥 뭐 그게 걱정이죠. 급격한 체중 감소와 식욕 감퇴를 겪고 있는 3명의 영양실험 참가자들과 함께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량 영양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조직 중에 머리카락을 통해서 몸 안의 창이죠. 몸속에 조직에 있는 미네랄 양을 측정을 해보는 검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밀 혈액 검사와 체성분 검사, 계측 검사와 추가 골밀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영양실조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속 알부민 수치 확인, 체성분 검사를 통한 체질량 지수 확인, 팔 삼두근의 피부 주름 두께 측정, 그리고 문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가 암 발병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3명의 실험 참가자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종숙 씨는 당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나타나는 영양실조 증상으로 추정됩니다. 체질량 지수도 저체중에 가깝고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즐겨 먹는 게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문진 중 드러나서 관찰 카메라로 다시 지켜본 결과 과일이나 빵, 떡 등의 간식을 틈만 나면 수시로 먹는 게 확인된 거죠. 고혈당을 유발할 만한 음식들만 드시더라고요. 뭐 과일이라든지 빵 같은 것만 드시고 단백질 섭취가 아주 부족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인체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영양소는 소화기관에서 포도당 형태로 분해돼서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공급됩니다. 그렇게 혈관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죠. 인슐린이 인체 곳곳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세포는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 포도당을 흡수,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거나 인슐린 분비가 감소돼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은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인체 세포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영양실조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영호 씨는 예상대로 알코올 의존에 해당됩니다.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성장 호르몬 수치도 낮은 편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비타민 B1 흡수를 억제해서 식욕을 없앱니다. 박경훈 씨는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으로 나타났고 골격근량이 표준 미만으로 측정됐습니다. 당뇨 합병증에 대한 걱정으로 너무 안 먹은 것이 영양실조를 불렀습니다. 전체적인 신체적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 활력 감소, 삶의 질의 저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셨던 에너지 없고 기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은 전부 영양 실조 또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으로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참가자들의 식습관을 바꿔서 영양 실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각각 영양 처방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당뇨 있는 환자분들은 규칙적인 당질 섭취가 중요한데 시간에 맞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당질 섭취가 가장 문제가 되었고 필요 요구량이 2,100칼로리였는데 이제 알코올로 1,600칼로리를 섭취하고 계셨고 경구 섭취로 이제 식사로는 400칼로리 정도 섭취하고 계셔서 유의적인 체중 감소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당뇨가 있으신데 육류가 안 좋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당뇨 있으실 때는 식사마다 맵기 단백질을 함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체력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숙 씨에게는 셀레늄을 과도하게 높인 건강기능식품과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간식을 줄이고 보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한영호 씨에게는 술을 끊고 식단부터 다양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곡류, 단백질, 채소류 섭취가 필요합니다. 박경훈 씨에게는 당뇨 환자의 식이 방법을 재교육했습니다. 새 참가자들은 4주간 식습관 개선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먹게 된 약을 정리하는 신인자 씨. 남편이 방에 치워뒀던 다른 약도 가지고 나옵니다. 정신과 약인데 이제 이거 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먹지 말라 그러고. 9년 전 선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동맥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때였죠. 하여튼 의사 선생님하고 많이 싸웠다고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많이 싸웠다고 난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냐고 그러고.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이제 안 본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더 놀란 거죠. 이제 이게 누가 꽃을 다 들고 와서 놀자 그런다 그러고 또 누가 뭐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 이게 선망이구나. 퇴원해서도 몇 년 동안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환자들에 비해 오래 지속된 편이죠. 138에 74. 아들, 딸한테 제일 미안했죠. 남편한테도 물론 미안하지만 애들한테 이제 더 미안했죠. 최근에 약 안 드셔도 된다고 제 얘기 들으시니까 날아갈 듯이 좋았죠. 그리고 바로 아들한테 그날 병원에서 와가지고 바로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엄마 약 졸업했다. 아픈 기간 동안 주방은 남편 차지가 됐습니다. 됐어요? 남편과 가족들은 그동안 신인자 씨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잔, 요만 먹어. 한 숟가락 먹으면 되지 뭐. 그럼 됐어. 오후에는 매일 뒷산을 산책합니다. 선망과 영양 상태가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지내셔요?
오주영 교수 연구팀이 중환자실 환자 5,622명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환자의 경우 뇌의 영양 부족으로 선망 발생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양실조의 특징인 저체중이 선망 같은 급성 중증 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된 연구입니다. 영양실조 지표인 체질량 지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 선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 가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체중과 근육량이 줄면 인체 신경 염증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때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이 뇌로 전달돼 염증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을 교란시키면 선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활성산소 발생이 늘어나게 되는데 뇌에도 산화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결국 선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급성으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마르시게 되면 그런 걸 버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잘 먹지 못해 생기는 영양실조도 있지만 잘못 먹어서 생기는 영양실조도 있습니다. 미량 원소 영양실조입니다.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 허찬미 씨. 조금 더 야인 모습 기대해 주세요. 허찬미 씨는 최근 아이돌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활동 중입니다. 그녀의 10대, 20대는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한 혹독한 다이어트의 연속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 딸 하늘나라로 보내고 싶으면 계속 가수 시켜라. 또 제가 무월경 기간이 좀 있었어요. 생리를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 생활 4년, 아이돌 가수 생활 10여 년 동안 굶는 다이어트가 반복됐습니다. 몸이 원하는 상태로 딱 됐을 때 갑자기 막 정신을 잃고 미친 듯이 먹는?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트로트 가수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꼭 챙겨 먹으리라 결심했는데요. 요즘은 건강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이동 중에 먹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두부로 속을 채운 양배추쌈입니다. 뭔가 무조건 굶지는 말고 건강을 위해서 좀 영양소도 챙기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곧 신곡 활동을 앞두고 있는 허찬미 씨.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활동 전 건강검진. 다행히 결과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허찬미 씨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정상범위 아래쪽으로 관찰되시는 분들이 많고 몸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미량 영양소도 이제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량 영양소들이 떨어지면 신체가 잘 기능하지 않게 돼요.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예를 들면 면역 기능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감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찬미 씨가 무월경을 한 1년 넘게 1년 반을 겪으셨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생각하기에는 내 몸이 이렇게 힘든데 언제 자궁 내막을 키우고 이거를 월경을 시키나 그럴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와 또 폭식, 과식 이 사이를 한 번에 왔다 갔다 했던 이런 것들이 제 몸의 균형을 자꾸 깨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량 영양소에 대한 부분도 처음 알았고 그런 부분들을 들으니까 조금 다시 한번 식단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현대의 영양실조는 비타민 같은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한국인의 영양소별 권장 기준 미만 섭취 인구는 열량과 단백질, 지방에 비해 미량 영양소 결핍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밀양 영양소 영양실조는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원지선 씨는 1년 전 원인 모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이제 피로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뭔가 목 뒤나 약간 어깨도 되게 뻐근하고 좀 한두 달 정도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이 돼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뭐 간 기능이라든지 뭐 콩팥 기능이나 뭐 빈혈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은지 뭐 염증 수치라든지 또 뭐 갑상선 질환이라던가 뭐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도 또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혈액 검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이상 소견이 없이 다 정상으로 나왔었고. 그런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15까지가 정상범위인데 78이 넘었죠.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그런 혈전이나 관상동맥 질환, 뭐 뇌혈관 질환, 대사 질환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요. 호모시스테인은 체내 단백질 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비타민 B군이 이러한 독성 물질을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몸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 과다 상태가 되고 그대로 축적되면 염증, 산화 스트레스 같은 반응을 일으켜서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가 우리 몸에 부족한 게 사실은 호모시스테인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진단을 받은 후 1년 동안 원지선 씨는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였죠. 밖에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냥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됐던 것들도 생각나고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먹었었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영양제도 가방에 넣고 다니며 잊지 않고 먹었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다시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수치 자체에만 또 너무 집중하셔서 이 수치를 낮추려고 비타민 B를 드시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 몸이 뭔가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하고 내가 골고루 먹지 못했고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대사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생활 습관도 같이 좀 교정하시고 좀 건강한 식생활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정도 지표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영양실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습관 개선에 도전하고 있는 영양실험 참가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4주간 매일 휴대전화로 식단 사진을 공유하며 의료진, 제작팀과 함께 영양식단을 실천해온 세 분 참가자들을 찾아가 봅니다. 이종숙 씨 식당.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굽히지 않는 항구. 돈으로 건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새끼밥 그냥 잘 챙겨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은 그게 건강을 챙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즐겁게 살기로 했어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식습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5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리는 일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긴 처음이에요. 지난 4주 동안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푸짐하게 차려 먹고 있습니다. 식단 공유는 필수. 이걸 해서 올리고 또 보고 다른 사람 해서 먹는 거 보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제 막 핸드폰 들고 단톡만 보는 거예요. 식단에는 한 가지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짓수는 되도록 많이. 그리고 식재료 종류는 되도록 자주 바꿔가며 다양한 음식을 먹는 원칙입니다. 일단 새끼를 먹으니까 몸에 피곤함이 없어지고
인공 눈물을 넣지 않아도 눈이 부드럽다라는 거. 식곤증식으로 자꾸 피곤해서 이렇게 눕고 싶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대용량 페트병으로 술을 마시던 한영호 씨. 20여 년 동안 탔던 자전거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실력은 여전하시군요. 식욕도 되찾고 건강도 아주 좋아진 것 같아서 이제 봄 되면은 친구들 만나러 호수부지도 나가고 여의도도 가고 그러려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드시던 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긴 있는데 지난주 주말쯤 산 것 같으니까 꽤 됐네요. 안 먹으려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눈에 띄면은 또 생각나니까. 더 놀라운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삼시세끼 꼬박꼬박 거르지 않는 식사입니다. 땡겨야지. 와. 술을 줄이니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전에 비해 식사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거짓말 같아요. 잘 드시니까 아무래도 기운도 좀 더 나겠고 반면에 술은 좀 줄고 그다음에 책도 좀 보시고 심적으로도 좀 많이 이렇게 안정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좋아요. 저 영양사님이 저기 스케줄 준 게 있어요. 이게 일주일 식단인데 그래도 비슷하게는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대로는 아니지만 이걸 따르고 있죠. 그저 기운이 없어야지 배고프구나 이렇게 알던 사람인데 요거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다가 보니까 이때 되면 또 뭐가 좀 땡겨지네 이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이제. 식욕이 없던 박경훈 씨는 이제 하루 3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기에는 손이 잘 가지 않고 전처럼 나물 반찬에 밥만 주로 먹습니다. 고기는 배달 음식 먹을 때 그리고 한 번에 되도록 많이 먹어두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틀리가 있죠. 그래 불편하죠. 내의가 아니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또 조금 덜 먹게 되지. 이제 씹는 게 불편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배달 음식으로 접하는 고기류는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박경훈 씨는 조리 환경이 불편해 배달 음식과 외식으로 종종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4주 전과 비교해서 실제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식단을 조절했더니 당뇨약을 하나를 더 늘릴 거를 지금 안 늘리신 케이스시니까 얼마나 당 조절하는데 식단이 중요한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시는. 이종숙 씨는 노화 억제 지표인 성장 호르몬 수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허벅지 둘레도 굵어지고 체지방률은 감소했습니다. 혈당은 점차 안정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눈빛이 제가 총기가 있어지셨다고 했는데 이게 알코올로 인한 뇌 기능도 좀 억제되어 있던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좋아지셨기 때문에. 한영호 씨는 체질량 지수가 늘었고 성장 호르몬 수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셀레늄 수치도 대폭 늘었고 음주 습관 지표 점수는 크게 낮췄습니다. 4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한과 특히 임플란트, 그다음에 육류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약간의 오해들 때문에 잘 좀 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어서. 박경훈 씨는 틈틈이 운동을 해서 허벅지 둘레는 증가했지만 그 밖의 수치들은 오히려 감소하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골고루 이제
먹고 이제 부족한 단백질도 좀 많이 섭취하고. 일단은 제가 식욕을 찾았고 살겠다는 의욕도 생겼고 술을 줄였다는 것도 큰 저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바랄 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다. 앞으로 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짧은 4주간의 식단 개선 노력만으로도 영양실조 상태가 많은 부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최근 영양실조가 급증하는 원인에 대해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제공받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려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현이 가능한 사회 공동체의 개선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늘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입니다. 이번 환자는 독립보행이 어렵고 혼자 사는 85세 고령의 욕창 환자입니다. 사실 얼마나 식사를 잘 드실 수 있느냐, 식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 어르신의 회복 속도가 좀 좌우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재택의료 하는 사람들은 어르신의 영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영양을 책임지는 임무는 매일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방문진료팀의 영양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환자가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식단이 공급돼야 환자의 회복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던 안영준 환자.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으며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건강 식사법의 비결을 찾아온 충남 당진시. 올해 92살의 심태진 할머니. 매일 하는 운동입니다. 100번 이렇게. 숨도 많이 차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났었거든. 이제 그분 몇 부잡이야 일어나. 장성한 자식들은 도시로 내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수십여 년. 심태진 할머니는 삼시세끼 식사는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식욕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밥 물리면 죽지 하고서 김치하고 밥하고 맛있게 먹지. 나 입맛이 맛있어. 그냥 맛있어요. 오늘은 혈압약을 타러 보건소에 왔습니다. 어르신 혈압 조절 잘 되고 계세요. 120에 80 나왔어요. 혈당도 정상 범위로 나옵니다. 지금 식사하신 지 얼마큼 되셨죠? 다른 약은 드시지는 않고 지금 고혈압 약만 지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아주 최소한도로 약을 드시고 계세요. 70대, 80대 초반 정도 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에서 2km 거리를 다시 걸어서 돌아갑니다. 회관이 갖고 와서 할머니들하고 먹으려고 묵소스 갖고 가고 야채 부친 게 해서 가지고 가요. 노나 먹으려고. 아직도 도움 없이 혼자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는 심태진 할머니는 산성리 인형극단 회춘 유랑단의 최고령 단원입니다. 지난 6년간 90여회 넘는 공연에도 모두 참여할 만큼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연극을 접하시고 나서는 총명해지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뚜렷하게 전달하실 줄 알고 타 지역 동네 할머니들하고 확연히 비교가 돼요. 이제 인형극 활동은 심태진 할머니에겐 인생의 큰 즐거움이자 생기 있는 삶의 바탕이 됐습니다. 집에서 그냥 우울하게 앉았으면 이만큼 살지도 않았어요. 벌써 갔지, 저 세상.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활달하게 살고 하니까 아픈 것도 없고. 점심시간. 일주일에 3번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모여 웃고 이야기 나누며 함께 먹는 밥.
이것이 노년의 건강 비결이라고 이곳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맛있으니까 밥도 많이 먹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어울려서 여럿이 이제 보고 웃고 얘기하고 먹으니까 맛있지. 여러 연구에 보면 혼자 드시기보다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드셨을 때 뭐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뭐 우울감이라든가 뭐 잠을 잘 주무시다거나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활력도 생기고 그리고 밥도 맛있게 드시게 되면은 또 소화 기능도 좋아지실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건강상 이득을 올 수가 있겠습니다.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찾아든 불청객 영양실조.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관심을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넓혀볼 때입니다.